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온라인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파운데이션 작업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패턴을 그리거나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아이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해보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혹시 패턴은 그리셨나요? 저의 강아지 옷 패턴 쉽게 그리기 영상을 통해서 아이에게 딱 맞는 패턴 그리기를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 초코 공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패턴의 앞판과 등판은 옆선으로 잘라 주었습니다. 이 넓은 부분이 등판이고요. 이 윗부분이 목둘레 선인데 양쪽 어깨선을 통해서 앞판과 등판의 목둘레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등판은 원단에 재단할 때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재단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은 진동둘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앞판과 연결하면 이렇게 진동둘레가 완성이 되고 영어로는 암홀이라고 합니다. 등판에 있는 부분은 뒷진동이라고 하고 앞판에 있는 부분은 앞진동이라고 합니다. 앞판과 등판이 만나는 이 부분은 옆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옷을 만들어서 아이가 입었을 때 아이 겨드랑이 밑에 옆구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옆선 부분은 아이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가슴은 큰데 배는 홀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패턴을 이렇게 겹쳐서 줄여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저의 패턴 수정하기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선을 수정하면 이 라인에 따라서 밑단선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둘레도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수정해 주세요. 이제 원단에 패턴을 본떠 줄 텐데요. 옷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턴을 본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은 식서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식서 방향은 원단을 짤 때 경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원단에서는 세로 방향이 식서인데 우리가 원단을 어디가 세로고 가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려드릴 거고 패턴에서는 이렇게 세로 방향을 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놓았을 때 세로 방향이 식서고 원단에서 식서 방향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단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원단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프린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길게 쭉 이어서 그림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세로예요. 요 방향으로 롤이 감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식서 방향이 되고요. 식서 방향은 이렇게 늘어남이 가장 적은 부분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로는 푸서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식서에 비해서는 늘어남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원단은 늘어남이 거의 없는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푸서는 식서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늘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에서 대각선이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바이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이어스 방향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원단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원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프린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당겨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식서 방향은 늘어남이 가장 적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식서와 푸서 방향의 늘어남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부분이 식서인지 푸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단의 식서 방향을 확인하셨다면 식서에 맞춰서 원단을 대고
본 떠주면 됩니다. 요 가운데 부분을 골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식서, 푸서, 바이어스 방향 확인하시면 되고, 요 골선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쪽까지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패턴을 원단에 대고 그려줄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초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게 되는데요. 요즘은 초크가 이렇게 펜처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도 잘 표시해주고 그 가운데 부분 딱 맞춰서 반대쪽 대칭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초크는 다림질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패턴, 등판 패턴을 좌우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양쪽을 그려 주었는데요. 이렇게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한꺼번에 그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패턴을 넣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한 번에 쭉 잘라주게 되는데, 이 방법은 초보자들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르면서 이 원단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펼치면 좌우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양쪽을 대칭되도록 따로따로 그려주시길 권합니다. 이제 앞판을 그려볼 텐데요. 이 앞판은 등판과 옆선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등판은 이렇게 동그랗게 접히고 옆선 통해서 이 앞판은 아이의 배 쪽, 가슴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앞부분에는 단추를 달아주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작업하는 거라 다른 부분들 시접 넣어주고 그러진 않을 건데 단추까지는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앞판과 등판 연결하기 위해서 어깨선과 옆선에 시접 넣어주고 요 앞부분만 단추 다는 부분 여유분 1cm만 넣어줄 거고, 이렇게 양쪽으로 본을 떠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작업을 할 때는 늘어남이 없는,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는 원단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입혔을 때 이 패턴이 잘 맞는지, 어느 부분이 크고 작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선과 옆선에 시접 1cm 넣어주고 앞부분 단추 다는 부분에 여유분 1cm 넣어줍니다. 앞판은 양쪽으로 대칭되게 마찬가지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강아지 옷 만들 때는 웬만한 원단은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면 20수 평지 원단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 원단이 늘어남이 적은 데다가 박음질이 수월하기 때문에 면 20수 평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에 맞춰서 다 그려주셨다면 이제 잘라주시는데요. 어깨선과 옆선에는 시접 1cm 넣어주었고 앞판에는 단추 다는 부분에도 시접 1cm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접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등판 하나와 앞판 양쪽의 재단이 끝났고요. 이제 요거를 연결해 볼 거예요. 등판을 뒤집어서 겉이 밖으로 나오도록 놓고 이제 양쪽 방향을 일단 먼저 맞춰 보세요. 이렇게 양쪽 옆선 맞추고 진동둘레 모양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어깨선을 맞춰 줄 거예요. 초보자가 자주 실수하는 게 이 앞판의 방향을 반대로 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옆선 꼭 확인하시고 원단을 겉과 겉끼리 놓고 어깨선 박음질 해줍니다. 양쪽 어깨선을 원단을 겉과 겉끼리 맞대어 놓고 옆선 방향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어깨선을 박음질 해주어서 앞판과 등판이 하나로 연결되었고요. 이제 이 옆선마저 박음질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겉과 겉끼리 놓고
양쪽 옆선 박음질 해줍니다. 양쪽 옆선을 겉과 겉끼리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어깨선과 옆선을 박음질 해주어서 옷의 모양은 잡혔어요. 이제 파운데이션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우리 나머지 밑단이나 그런 데는 굳이 시접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린 패턴이나 다운로드 받은 패턴이 아이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접 없고 어깨선과 옆선만 시접 넣어준 상태로 만들어 주었고요. 앞부분에는 단추를 달아주기 위해서 여유분을 1cm씩 양쪽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단추까지 달아주겠습니다. 강아지 옷에 많이 사용하는 단추는 플라스틱 재질의 T단추라는 거예요. 이제 금속으로 된 예쁜 단추들도 많긴 한데 소형견 같은 경우는 단추가 좀 여러 개 달리면 그게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단추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요. 요 뾰족한 부분은 뚜껑이고 이 우리 똑딱이 단추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단추를 보시게 되면 단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순놈이라고 흔히 말하고 들어간 부분을 앞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서 단추가 이제 닫히게 되는 겁니다. T단추를 달기 위해서는 T단추 전용 기구가 따로 필요하고요.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하실 때는 그냥 이런 똑딱이 단추 안쪽으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요즘은 가끔 취미로 한두 벌씩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구가 없이 달 수 있는 T단추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추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 길이를 측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단추를 3개를 달 건지 4개를 달 건지 결정해서 그 위치를 잘 배치해 주면 되고요. 이건 파운데이션이라서 그냥 저는 일단 3개만 달아줄 예정입니다. T단추 다는 법 역시 저의 동영상 T단추 달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오늘 일단 대략적인 거 보여드리면 요거 단추를 저는 이제 3개만 달기로 했고요. 단추 다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이거 이제 눈대중으로 나중에는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치가 조금 틀린 경우도 있어서 좀 귀찮아도 자로 위치 측정하시고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추 달 부분 자리 정하셨다면 그 부분을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얇은 원단을 그냥 바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송곳으로 한번 뚫어주고 하시면 좋고요. 이 뚜껑, 뾰족한 뚜껑을 윗부분에 달고 그 안쪽에다가 이 속단추를 달아줄 건데 저는 이 위쪽에 덮이는 부분은 납작한 거를 납작한 앞놈을 달아줘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 몸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뾰족한 부분은 아이 몸에 자극이 갈 수 있어서 이 앞놈을 위쪽에다 달아주고 밑에는 이 단추가 위로 보기 때문에 아래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순놈 단추를 달아주게 됩니다. 반대쪽도 위치 체크하시고 달아줄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렇게 튀어나온 순놈 단추를 달아주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이 뾰족한 부분을 안쪽에서 이제 넣어줄 거예요. 뾰족한 뚜껑을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넣어주고 이 닫히는 부분을 속단추 순놈을 껴준 다음에 기구를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단추를 다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작업이 끝났고요. 요 목둘레 부분은 손가락이 2개 정도 들어갈 여유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 부분 볼 텐데요. 길이는 이렇게 꼬리를 들었을 때, 꼬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바로 꼬리 직전까지 위치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품이 큰지 안 큰지 확인하시고 품이 크면 옆선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패턴 수정하기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요 옆선을 아랫부분만 이렇게 겹치도록 놓고 이 밑단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아몰이라고 하는 진동둘레 부분도 봐주셔야 되시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돼도 아이가 옷을 입었을 때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여기 진동둘레 부분, 여기가 크면은 이 패턴에서 진동둘레를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패턴 수정하기 영상에서 진동둘레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본 민소 매트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